분산전 동화쌤입니다. 이제 복잡하게 말고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제 과목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팁으로 학생한테 말해주다가 표로 한번 정리했는데, 국어는 줄거리 알면 끝입니다. 줄거리. 그 주제하고 플러스 간단한 특징에서 줄거리를 두세 줄 만들면, 그러면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 국어에서 문법은 사례를 먼저 보고서 공부하는 거예요. 문법. 문학은 줄거리 하면 돼요. 비문학도 핵심 연결해서 핵심 줄거리 연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 줄거리 중심이에요. 근데 이 국어를 잘하려면 처음에 용어를 명확하게 잡아야 되고, 관련된 이론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심화시키면 이 시험지의 문제 유형별,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이 문제 유형별 그 문제를 읽어내고 독해하고 읽어내는 방법, 제시문을 읽어내는 방법, 제시한 문장을 읽어내는 방법, 이렇게 독서법이 터득돼야, 독서법이 그냥 읽기가 아니라 시험지 읽기가 터득돼야 됩니다. 그래서 독서법과 시험지 읽기 차이가 나는데, 유튜브에다가 제가 녹화해놨으니까 한번 꼭 보시기 바라고요. 영어는 문장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문법을 공부하던 어떤 거를 공부하던 정리할 때 문장을 먼저 해석하고 쓰고 그 밑에다가 추가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문법을 생각하고 문장을 보지 마시고, 문장을 해석하고 문장을 보고 그 영어 문장에다가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문장 독해를 하다 보면 단어는 당연히 하는 거고, 단어장도 문법으로 다, 문법 문장 안에서 다 해야죠. 그래서 저희 아들도 1001문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반복시키고 거기에서 추가로 문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문법책을 공부하실 때도 문장을 계속 여러 번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법을 읽어보시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문장이 여러 개가 나오는 이 글이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 보면 한 4단락으로 되는데, 이 단락과 이 단락과 이 단락과 이 단락 간의 서로 간의 관계를 공부하는 글의 구조를 공부하면 이제 심화가 됩니다. 자, 수학은 공식 정확하게 아는데 이 문제 속에 숨어있는 공식이 소개념이에요. 문제 속의 개념들이 공식처럼 항상 활용하는 개념들이 있는데, 이게 다 끝나야 되고, 이게 다 끝내가서 익숙해서 읽으면 나중에는 이 복잡한 문제, 이렇게 요 개념이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해야 이렇게 흐름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수학 한 문제를 이렇게 줄거리로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게 많이 들어가면 이제 수학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문제를 분석하면 답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긴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이 심화학습입니다. 자, 한국사는 연표에 있는 연표, 자세히 연표를 다 외우면 거의 반절 끝난 건데, 있는 사실만 배우니까. 시험 문제를 할 때는 이 연표와 관련된 사진, 도표, 지도, 인물 사진, 도표, 지도, 이런 것들, 정리된 요약본, 이런 것들, 대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결국에는 이제 정확하게 나온 인과관계 평가한 것까지 외우면 정리가 끝납니다. 자, 사회는 반대 개념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잘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기능론이 있으면 갈등론이 있고, 자유가 있으면 평등이 있고,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이 명확하게 있으니까 문과나 이 반대 개념을 보셔야 되고, 요 A 개념이 있고 A와 관련된 B가 있으면 A의 사례, B의 사례를 각각 이렇게 암기하시기만 하면, 사례를 딱 보고 이 반대 개념과 이론이 떠오를 수 있으면 사회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사례까지 다 기억하셔야 되고, 이 사례를, 한 가지 사례인데 이거를 두 입장차, 이렇게 A 입장, 긍정적 입장이나 부정적 입장, 찬성이나 반대, 이렇게 이 두 가지 입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 심화학습이 된 겁니다. 자, 과학은 이 단위, 미터 퍼 세클 그러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거든요. 이게 속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은 단위고 이 단위가 공식으로 돼요. 이 공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적용하는 과정을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이게 도표나 계산으로 적용돼서 좀 플러스 알파의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심화할 때는 응용 문제, 활용 문제를 다 암기하고 다 총 정리해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도덕, 한문, 기타 이런 거는
이게 문제가 많이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문제를 다양한 문제예요. 얼마 안 돼요. 이게 뭐 국영수에 비해서. 국영수 사과에 비해서. 그래서 문제를 다 풀어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뭐 특별하게 낼 만한 게 없어요. 프린트나 학교 시험 범위, 학교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를 읽으면 뭐 도덕기가 한문은 거의 100점을 맞출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심화된 경험까지 했을 때는 이제 심화 학습인데 여기까지는 안 하고 있죠 보통. 은미체컴 같은 경우도 교과서랑 프린트만 보면 되고 요거는 음악이론, 미술이론, 체육이론이 계속 똑같아요 몇 년이. 그래서 기초이론을 한번 딱 정리하면 그럼 계속 요거를 편안하게 공부할 수가 있고 차라리 이거는 이제 감상하고 음악 감상, 미술 감상하고 컴퓨터 만들고 쓰고 하는 걸 적용을 해보면 두서더 이해하거든요. 요게 문제가 되는데 자, 이렇게 보고 나니까 다시 이렇게 세로 말고 가로로 보시면 국어는 줄거리, 영어는 문장, 수학은 소개념, 한국사는 연표, 사회는 반대개념, 과학은 공식과정, 도덕기가 이런 거는 문제풀이, 은미체 이런 거는 교과서 프린트만 보시면 됩니다. 심화를 한번 했다고 치면 국어는 용어이론, 그렇죠? 영어는 문법, 그 다음에 수학은 이제 문제의 구조적 흐름으로 오답노트 할 때도 이렇게 정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역사는 사진도표 지도, 사회는 사례, 과학도 도표 계산 적용인데 뭐 사진 도표 뭐 이렇게 그림 뭐 도표 그림 사진 이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죠. 도표나 사진 그림 실험식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프린트 학교 시험 보면 됩니다. 자 고등 수준 이거는 이제 초등 수준이라고 치면요. 이거는 중등 수준 중등 수준. 이거는 고등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거의 초등 수준, 중등 수준, 고급 수준, 초급, 중급, 고급이라고 치면 이거는 시험지 유형별 접근법, 풀이법, 이건 영어 글의 구조, 글의 짜임새, 글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 주제를 어떻게 숨겨놓고 뒷받침 문장 어떻게 만드는 거 이런 거. 이거는 수학을 문제 분석하고 이해하고, 한국사는 이제 인간관계까지. 그다음에 사회는 두 입장이 나와서 토론하는 거, 과학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해서 문제로 꼬아서 응용해서 내는가라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심화 감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과목마다 공부하는 초점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팁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씩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동아쌤입니다.